같아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특강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국립공주병원 박선규입니다. 대국민 특강 시작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휴대전화는 무음 또는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사장 내에서는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이 제한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정면 스크린 및 행사장 양측 벽면에 부착된 QR코드 또는 문자로 발송된 URL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 시간 인정을 받으실 분은 반드시 출석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증은 7월 28일부터 국립공주병원 누리집을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참석 인정 및 교육 이수 확인을 위해 총 2회 출석 확인이 진행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디지털에 빠진 우리 아이들을 구하라는 주제로 대국민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은 국립공주병원 최종영 원장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을 역임하셨고 국립춘천병원, 국립법무병원, 서울특별시 은평병원을 병원장을 재직하시면서 공공정신의료와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오셨습니다. 또한 풍부한 임상 경험과 현장 중심의 이해를 바탕으로 정신보건 정책 발전에 기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좌장을 맡게 될 국립공주병원 최종혁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연은 디지털에 빠진 우리 아이들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현 시대의 그늘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이야기를 김대진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김대진 교수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자 가톨릭중앙의료원 정보융합진흥원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디지털 환경 변화와 정신건강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등 디지털 기반 행위 중독과 알코올, 니코틴, 마약류 중독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임상 및 뇌과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디톡스 연구를 통해 디지털 과의존의 원인과 건강한 디지털 사용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 정신건강 서비스와 헬스케어 혁신 분야에서도 활발한 연구와 학술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특강은 교수님의 매우 바쁘신 일정 가운데 어렵게 마련한 자리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다음 일정 관계로 11시까지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참석자분들의 너른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김대진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소개해 주신 최종영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9시 반부터 12시까지 잡혀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제 체력이 2시간 반을 못 견딜 것 같아서 했는데 딱 보니까 11시부터 후반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축구가 10시부터 이제 하게 되는데요. 예, 전반전은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될 것 같고 후반전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보니까 10시 55분이 딱 시작이더라고요, 후반전. 그래서 그 사이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1시간 반에 걸쳐서 이 디지털 중독에 빠진 아이들을 어떻게 구출할 것인가라는 건데요. 최근에 제가 디지털 중독에 빠졌습니다. 예. 요새 그 참교육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저께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일찍 자야 되는데 무려 7회까지 보다가 그래서 슬라이드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아이들만 디지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 성인 다 모든 분들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제 강의를
좀 들으면서 비단 청소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런 트렌드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저는 제가 조금 더 관심 있는 부분이 그 뇌과학 쪽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이런 어떤 디지털 중독이 뇌에는 어떤 상처를 주고 또 회복하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시면은 좀 1시간 반의 시간이 그렇게 이렇게 낭비하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돌아가셨어요. 한 작년에 우리 재작년인가요? 우리 그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 전에 2014년에 사실은 저한테 굉장한 인사이트를 준 그런 어떤 발표를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미사를 드린 때가 바로 여기시죠? 한 이틀 전인가요? 지금은 레오 14세 교황님이시고요. 바로 현 교황님이시고 바로 전 교황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은 신이 준 선물이니 선하고 유익한 일에 써야 한다. 많은 젊은이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하는 것 같은 쓸데없는 일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다. 이런 활동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관심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저는 이걸 들으면서 뭐가 좀 이렇게 궁금했냐면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도 한다고도 하셨어요. 물론 이제 그렇죠. 근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교황님이 이 답을 안 주셨어요. 뭘 뺏어간다는 걸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쭉 했는데 지금 2026년 현재 와서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그 답을 주셨어요. 무엇을 뺏어갈까요? 제가 생각하는 바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관계를 뺏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하면은 관계를 뺏어가는 건지.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스마트폰 전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SNS나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관계가 정말 우리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관계인지, 어떤 관계가 정말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을 이제 저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은 관계라는 거는 브리징하고 반딩이라는 걸로 나누고 되게 피상적이고 연결되는 그런 관계들, 뭐 팔로우하고 이런 관계는 브리징 이런 쪽에서 머무르고 브랜딩이라는 거는 이모션이 들어가는 브랜딩인데 친구들과의 또래 문화 아니면 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이런 거는 정서적이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그런 관계를 빼앗아 간다라는 것으로 나중에 이제 점점 저도 그런 쪽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과학 의존 현상이라는 거는 여기서 받는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거는 그 참교육을 거기에 보니까 그 마약이 있더라고요. 7회에 보셨어요? 그 마약 아마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히로뽕 같지 않을까요? 그 약간 물에 타서 주는 게 거기서 보면은 그걸 갖고 이렇게 마약을 유통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지어는 그 마약을 갖다가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줘가지고 중독시키고 돈을 처음에 10,000원 받다가 20,000원 받다가 50,000원 받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못 내니까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는데 최근에 본 거는 약간 그 매춘까지 고등학교에서 그런 조직까지 있다는 걸 제가 그 경찰청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대인관계, 선생님과의 문제. 여기 선생님 몇 분 많이 계세요?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학교에서 계시는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뒤에 꽤 계시네요. 선생님들 참교육 보면 눈물 나시겠네. 거기에 선생님들의 교권에 관련된 것들이 나오는데 저한테 오는 선생님도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지 때려요. 심지어는 선생님을 칼로 찌르는 것도 봤어요.
거기도 진짜 칼로 찔러 죽이네요, 선생님을. 예. 칼로 찌르는데 어떻게 되면 스마트폰을 뺏는 거를 칼로 그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이 손을 관통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서 의뢰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했는데 부모들도 멍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진짜 촉법 소년, 촉법. 거기 촉법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법을 너무 잘 알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그래서 아마 참교육이 요새 넷플릭스 1등 전 세계에서 1등이래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학생들의 이런 문화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고 제가 슬라이드를 100장을 넘게 준비했는데 2장을 넘어가는데 한 10분을 써가지고 전반전을 후반전을 꼭 보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인터넷 과의존 유형이라는 것도 있고 미디어 과의존 유형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슈폼도 요새 완전히 뭐 여러분 틱톡 보시죠. 예. 그러니까 아주 짧은 영상들이 주로 대세로 들어와 있고 이런 것들은 약간 그 마약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짧은 시간에 가장 자극적이고 뭔가 도파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도파민, 야 우리 도파민 하자 그러면은 뭔가 기분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보시면은 쇼폼 중독 이런 또 저한테 많이 오는 환자가 사이버 섹스 중독, 포르노 중독이 엄청나게 옵니다. 이상하게 중독이라 그래가지고 중독 환자들이 이제 제가 서울성모병원에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강남 서초 이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포르노 중독도 많이 오고요. 또 제가 뭘로 소문이 났냐면은 도찰 중독. 도찰 중독이 뭔지 아세요? 몰래 촬영하는 중독인데 제가 처음 그 진단서를 되게 탄원서를 잘 써줬나 봐요. 진단서를 몇 명이 기소유예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게 변호사 로펌에 소문이 났어요. 저한테 진료를 하면 기소유예가 많이 나온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줄줄이 저한테 도찰만 쫙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찰 중독 환자도 지금 많고요. 최근에는 주식 중독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이한 점이요. 그날 주식 그 시황에 따라 증상이 나빠지고 좋아지고 주식이 쫙 올라오면 환자들이 얼굴이 밝아서 오고요. 떨어지면은 이렇게 어두워서 오고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되게 많은 국민이 여기서 주식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주식하시는 분. 되게 적네요. 생각보다. 그래도 한 절반 이상 드셨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주식 중독 환자가 굉장히 많다. 근데 주식 중독 환자는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뭐냐 하면은 주식을 할 때 되게 막 그 하이 리스크로 해가지고 돈을 날려요. 이런 그룹이 있어요. 이런 그룹이 있고 뭐 선물을 너무 하잖아요. 한 그룹은 주식은 너무 잘해요. 근데 생활을 못해요.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주식 전문가예요. 무슨 증권회사 본부장까지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주식을 이제 거의 하는데 하루에 10시간 이상 주식만 한대요. 이 컴퓨터를 보고. 그러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왔는데 저한테 그래서 제가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와이프가 수익률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중독이 아니냐 그랬더니 다른 걸 안 하신대요. 그것만 하신대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 술을 드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치료했는데 그분이 나가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작년 6월이었어요. 교수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더니 지금부터 앞으로 1년 동안 40년 만에 오는 불장이 옵니다. 교수님이 가진 모든 여윳돈으로 주식을 사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주식 중독으로 만들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나가면서 뭐 오물오물 무슨 말을 하고 나가시는 거여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부인이 교수님한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가야지 엉뚱한 거 사시면 어떡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오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하나오션이 뭔지. 그래서 주식을 저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좀 벌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 뭐냐면은 환자를 열심히 보면은 잘 보면은 중독 환자라고 무시할 게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유용한 정보를 갖고 활용하면 도움도 되더라. 예. 갑자기 주의 집중력이 엄청 높아졌어요. 제가 오늘 종목을 찝어드리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이제 뭐 이런 다양한 중독들이 있다는 거고요. 스마트폰은 청소년들한테는 약 전체적으로 한 17% 정도가 있고, 또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이 또 중복으로 돼 있는 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과의존된 상태라는 건데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늘어나고 있고 위험군도 청소년은 계속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잘 말씀드릴 내용은 청소년의 뇌 중독의 정의, 인터넷 중독, 공존질환, 스마트폰 중독, 선별도구, 치료적 개입, 동기 강화 상담,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이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뇌는, 우리 뇌는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경세포가 좀 만들어지고, 예,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뇌가 되는데, 이 뇌에 신경 다발들이 쭉 생겨나는데, 이게 청소년 시기에 계속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약간 트리밍이라 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으로 고속도로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 뇌의 그 신경 다발이 막 쫙 그냥 랜덤으로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뇌 부위에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뭐 호남고속도로, 이렇게 고속도로가 쭉쭉 나듯이 고속도로가 나야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인터넷 게임 중독이나 여러 가지 중독에 노출이 되면 이 고속도로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정돈하는 맛이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분포가 돼 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정신분열병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런 그 고속도로가 안 나 있어가지고 막 엉뚱한 데로 길이 나니까 환청도 들리고 환시도 들리고 막 이상한 생각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비슷하게 뇌가 발달한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왜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드세고 충동적이고 막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우리 교수님들도 얼굴에 시름이 있는 사람을 물어보면은 대부분 자식 문제예요. 예, 그리고 되게 전화가 많이 와요. 밤에 전화가 올 정도에 되면은 뭐 하나 때려 부신 거예요. 예, 때려 부신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청소년 시기에는 저기 보시면 그 프리프론탈 콜텍스는 전두엽이고요. 스티리아팀은 선두엽이라서 뇌 안쪽에 있는 건데, 스티리아팀이라는 거는 이렇게 막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리아팀에서 그 프리프론탈 전두엽으로 가는 선이 이렇게 빨갛게 청소년에는 있잖아요. 어덜러스일 때 그거는 막 충동을 막 일으키고 있는 건데, 그 시기에는 전두엽에서 선조체를 억제하는 그 회로는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말 건드리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거는 애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시기에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잘 성장하면은 이렇게 전두엽에서 선조체를 누르는 그 파란색 선이 이제 생기는데, 이게 제대로 그때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면은 생기질 않아요. 그러면은 어른인데도 충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른인데도 충동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두엽의 역할은 뇌에서 충동을 억제하고, 또 있는 돈을 다 써버리기 전에, 옷 사는데 써버리기 전에 기다리고, 좋은 말로 충고하는 부모님께 후회의 말을 내뱉거나 때리기, 막 욕을 하기 전에 자제하도록 도와주는 뭐 참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전두엽의 역할입니다. 전에 한번 그 쇼핑 중독 환자들이 제가 많거든요. 쇼핑 그 엄청나요. 막 집에
명품 그 신발이 한 100개 정도 있는데 90개는 하나도 안 쓴 거예요. 그리고 홈쇼핑 중독 환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홈쇼핑 중독 환자가 막 쇼핑 중독을 홈쇼핑 보면서 막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듣고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사람들이 사나 궁금해가지고 그날 밤에 저도 홈쇼핑을 봤어요. 쭉 보다가 그날 밤에 삼성전자 TV를 샀습니다. 제가 예? 와이프한테 맞아, 아니 그게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이 가격으로 이제 뭐 몇 대가 팔렸고 몇 분 안에 마감입니다. 뭐 전화하고 취소도 가능합니다. 막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갑자기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지금 못 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샀어요. 그걸로. 그랬더니 와이프가 아니 취소하라고 막 그런데 전화도 잘 안 돼요. 취소하려니까. 예. 그래가지고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가 이해하게 됐어요. 왜 홈쇼핑에 중독되나. 그러니까 홈쇼핑을 하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엄청 갈망을 유도하고 그 행동을 하게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나는 홈쇼핑을 보면은 반드시 일을 저지르구나 그래서 몇 달 있다가 한번 또 봤다가 또 여행 가는 패키지를 하나 또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안 봐요. 보면은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봐. 근데 정말 거기서 막 이렇게 막 그 LA 갈비 같은 거 구워서 먹는 거 보면은 그것도 주문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예 보질 않습니다. 아예. 그래서 이제 그 환자를 이해하게 됐죠. 이게 그래서 왜 이렇게 중독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두엽이 잘 활성화되면은 억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능이 억제하는 기능이 발달을 못하면 정말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계속 중독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독의 정의를 오늘 말씀드리면 중독이라는 거는 영어로 우리나라 말로는 중독인데 영어로는 두 가지가 다 중독이라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은 인톡시케이션이 중독이고 하나는 애딕션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독 전문가라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연락이 왔는데 그 독극물 중독을 갖고 인터뷰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독극물에 있는 사람이 중독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요. 독에 중독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전문가가 아니다. 이해시키는 게 너무 한참 걸렸어요. 나는 그런 중독이 아니라 나는 뭔가 이렇게 알코올이나 무슨 그랬더니 나를 뭐라 그러냐면 아니 중독 전문가면 뭘 가리냐고 다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중독이라는 거는 인톡시케이션은 독약이 중독된 거. 그리고 애딕션은 뭔가 이렇게 의존되는 거. 근데 알코올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알코올 중독. 그러면은 술을 엄청 먹어가지고 그날 막 뻗었어요. 막 토하고 막 그거에 그때는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 애딕션이 아니라 알코올 인톡시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많이 그냥 먹어가지고 중독돼서 응급실에 갈 수도 있어요. 그 중독하고 이 사람이 술을 먹어가지고 의존이 되는 애딕션은 같은 한글로는 같은 중독이지만 다른 중독이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은 오늘 제가 다룰 중독은 애딕션이라는 중독입니다. 애딕션이라는 거는 크게 그냥 내가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아보려면 크게 세 가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저께 너무 예를 참교육에서 다 얘가 나오네요. 거의 모든 예가 다 나와요. 그 마약을 보면은 처음에 하나를 주잖아요. 하나를 주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를 갖고 안 돼요. 몇 알을 먹어야 되죠? 2알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 날은 3알을 먹어요. 그렇게 해야 쾌락 정도가 같아요. 술도 처음에는 한 잔 먹으면 취하는데 나중에는 2잔 먹으면은 멀쩡해요. 3잔 먹어야 취해요. 저는
제 청소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시험을 하도 못 봐가지고 엄마가 시험을 못 보면 엄청 저를 약간 그 때렸어요. 회초리로. 예. 엄청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맞기 싫어가지고 죽음을 생각하고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뭘 시도했냐면은 아버지가 중국 꼬량주를 한 잔 먹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이런 술을 왜 먹냐 죽겠다 뭐 이렇게 힘든 얘기를 듣고 그 집에 있는 중국 꼬량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물 먹는 컵으로 한 잔을 가득 따라가지고 그걸 한 번에 딱 먹으면은 죽겠지 하고 딱 먹었어요. 그리고 딱 이제 누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뜨거운 기운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더니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느낌이 있다니. 야, 세상은 살만한 거야. 내가 왜 죽으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처음에 그래서 술을 시작한 게 그래서 몰래 술을 먹었어요. 사실은 아버지 몰래 집에 있는 술을. 그리고 이렇게 보리물을 채워놓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집에 술도둑이 있다고 그 아들인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이제 왜냐면은 같은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그 양이 점점 올라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내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술이 만약에 떨어지면은 안 먹으면은 식은땀이 나고 막 벌벌 떨리고 그 참교육에서도 걔가 약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막 약줘 가가지고 막 애타게 찾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단. 그게 위드드롤이에요. 그러니까 내성하고 금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갈망이에요. 갈망은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그 공항에 갔는데 면세점에 갔는데 그 루비통 요새는 샤넬이 대성 에르메스의 매장이 딱 갔는데 그 에르메스 매장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백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막 그 눈이 커지면서 동공이 커지면서 뇌의 혈류량이 증가되고 그러면서 엄청 그거를 사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억제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확 사요. 그게 갈망이에요. 뭔가 그거에 관련된 자극을 보면 미치도록 내가 하고 싶은 그 욕구가 갈망입니다. 그 갈망이 가장 중요한 핵심 재발 요인이에요. 뭐냐면은 제가 본 환자들 중에 알코올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한 10년을 단주를 했어요. 10년을 단주를 하고 자기는 이제 이미 술을 잘 끊었다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외래는 다니는데 어느 날 열흘 동안 술을 계속 먹고 응급실로 와가지고 바로 입원됐어요. 열흘 동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날 비 오는 날이었대요. 비 오는 날인데 그 여자 상사한테 엄청 혼이 났대요. 스트레스를 이빠이 받은 거야. 근데 비가 오는 거야 하필이면. 근데 집을 딱 가는데 어디서 이렇게 삼겹살 고기 굽는 냄새가 나더래. 근데 그 밑에 자기랑 제일 친한 친구가 앉아서 술을 먹고 있더래. 그러더니 딱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야, 너 거기서 뭐 하냐? 들어와. 소주 한잔 하자 그러는데 그 느낌이 그 사람이 생각했던 모든 위험 요인이 한 6가지가 겹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갈망이라는 게 확 오면서 뇌에 쾌락중증에 피가 솟구치면서 미치듯이 먹고 싶었는데 그걸 못 견디고 먹고 시작해가지고 그때부터 그냥 열흘 동안 밥맛 없이 먹다가 입원하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그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그니션이라 해요. 점화라고. 그러니까 이게 불을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중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이 3가지 형상을 봐서 그래서 저는 항상 의구심을 가졌어요. 행위 중독이 과연 중독일까? 저는 중독이 처음에는 화학적인 중독만 중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화학적인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중독이냐면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니코틴 중독, 담배, 그다음에 히로뽕, 물뽕, 야바, 요힌빈, 레이프 그리고 이제 엑스터시, LSD, 뭐 합성 대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지금 화학적 중독이잖아요.
그러면은 행위 중독은 과연 화학적 중독처럼 정말 뇌에 변화가 일어날까라는 게 저의 연구의 그 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연구를 거의 한 10년 이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이 한 30여 편 정도 그거에 관련된 논문을 좀 썼고, 그래서 WHO에서는 이 제 논문과 여러 같이 한 그룹의 논문을 보고, 아, 이거는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중독은 화학적 중독하고 유사하다. 그리고 이거는 질환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나라에서는 현재 이거를 질환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보험을 지금 막 세팅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안 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산업계와의 마찰과 부처 간의 마찰. 저는 주로 과기부랑 보건복지부랑 일을 했고요. 게임 업계는 주로 산자부와 문화체육관광부랑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가 서로 게임의 경제적인 비즈니스, 국가의 경쟁 뭐가 이제 비즈니스를 될 것이냐, 우리 아이를 지킬 것이냐라는 거에 아주 첨예한 관계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도 게임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쪽이 좀 강했는데, 그 뒤 정권부터는 게임 쪽으로 많이 힘이 쏠려가지고 저도 국감에 몇 번 불려가기도 하고 엄청난 탄압을 받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 조사도 막 들어오고요, 막 여기저기서 막 그 민원 같은 것도 들어오고, 특히 게임 업계에서 저를,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조선 KBS 9시에 나가가지고 게임하면 애들이 바보 된다 그랬거든요. IQ 떨어진다고. 제 논문을 갖고 실제로 IQ가 떨어져요. 게임 오래 하면 IQ 검사 해보고. 그래서 그걸 발표를 했는데 게임 주식이 엄청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아무튼 그 게임 회사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젊어서 그 공격을 받아서 이겨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냥 요새는 목소리를 낮추고 후배들한테 그걸 넘겼는데, 아무튼 해보니까 역시 그 화학적 중독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스마트폰도 보시면은 점점 쓰는 시간이 늘어나고요. 스마트폰을 만약에 없고 뺏으면은 막 금단 증상이 일어나서 애들 되게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스마트폰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은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똑같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그럼 뇌가 똑같이 변하냐? 그것도 제가 똑같이 변하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여러분들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저쪽 왼쪽에 있는 게 손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전두엽이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그 벤츄럴 태그멘탈 에어리어고 하는 거하고 유클레우스 아큐벤스라고 하는 에어리어가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 에어리어가 있는데, 여기서 도파민이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여러분들 이제 도파민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도파민 굉장히 중요해요. 도파민이 왜 중요하냐면 쾌락을 일으키는 게 도파민이라고 했지만은, 저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도파민을 해서 느끼는 인간의 그 반응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쾌락이에요. 쾌락은 마약을 했다든지 술을 먹었다든지 담배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때 나오는 그런 어떤 기쁨을 우리가 쾌락이라고 하죠. 근데 기쁨이라는 거 있잖아요. 기쁨, 행복이라는 건 어떨 때 느끼죠? 예를 들면은 제가 열심히 논문을 쫙 해가지고 되게 좋은 저널에 발표를 했다, 그죠? 그러면 엄청난 행복이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내가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됐다, 그럼 행복한가요? 별로 안 행복한가?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내 아들이 요새 말로 하면은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행복할까요? 이거 지금 행복한 거 봐봐요. 봐서 표정이. 예. 그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행복들. 이런 것도 쾌락 증취에서 도파민이 나와요. 똑같은 도파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도파민을 하는 방법은 하나는 세 번째는 뭐냐면 조이예요. 조이는 뭐냐면 봉사할 때 나오는 그런 기쁨. 이것도 도파민이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 기관에서는 그 선우경식 그 의사 선생님인데 그 요셉 의원이라고 그 영등포 쪽방촌에서 무려 20몇 년을 그냥 봉사하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선생님을 기리는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요셉 의원은 영등포에 이제 쪽방촌 그쪽에 있는 의원인데 환자한테 돈을 하나도 안 받아요. 다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 있는 선우경식 원장님이 그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선배님 왜 저한테 연락을 주셨습니까? 우리 김 선생이 술에 조예가 깊다며. 그래서 술을 잘 먹는 건에 조예가 깊은 걸 치료한다는 건지. 그래서 제가 중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요셉 의원은 당신을 필요로 한대. 그래서 왜 필요로 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오는 환자의 50%가 다 알코올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가서 한번 좀 진료를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했더니 환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있는 환자 대부분이 다 간경화에다가 매일 소주 한 병씩 두 병씩 먹고 그 기운으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 넘어요. 술에 쩔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년 가까이 거기서 매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봉사를 이제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보다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근데 지금 같아서는 제가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거기까지 내가 차를 몰고 가서 거기서 몰래 차 세워놓고 그다음에 거기 오는 환자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요. 저녁을 같이 거기에 막 차려놔요. 뷔페 같은데 배가 고프니까 나도 같이 먹어요. 먹고 진료를 보면은 와 그게 냄새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거기 사람들. 근데 그래도 뭔가 하고 나면은 좀 뿌듯하더라고요.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게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일종의 도파민을 한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도파민을 하는데 플레저, 그 쾌락, 행복, 조이 셋 중에 뭘 제일 많이 하세요? 네? 조이요? 예. 그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떨 때는 프레저위로 갔다가 어떨 때는 조이로 갔다가 어떨 때는 하는데 그러면 청소년들한테는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요? 어떻게 경험을 쌓아야 될까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봉사하는 경험, 봉사하면서 이렇게 그게 도파민 할 수 있다는 경험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요새는 도파민 그 청소년 봉사시켜놓고 애들은 공부시켜놓고 엄마가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험이 되나요?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렇게 성취하는 문제. 근데 예를 들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행복이라기보다는 저거에 가까워요. 그 쾌락에 가깝다. 그리고 애들이 요새 엄청 도박 많이 하는 거 아세요? 인터넷 게임 도박. 애들이 바카라를 해요. 저도 못하는. 그리고 저는 이게 엄청나게 인터넷 그 스마트폰으로 게임 하는 게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거 알았냐면요. 그 제가 있던 아파트에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그 목욕탕이 있어요. 사우나가 있는데 거기에 애들이 몇 명이 오는데 그 스마트폰은 원래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갖고 들어와서 애들이 게임을 해요. 근데 엄마가 밖에서 불러요. 야 빨리 나와. 그러면은 제가 듣거든요. 그 애들한테 야 빨리 나가야지 엄마 부르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하는데 그 제일 안쪽이 열탕이에요. 제일 뜨거운 탕. 그러면 거기가 43도거든요.
저 들어가면은요 1분도 못 버텨요. 한 2분? 이게 이게 뻘개지거든요. 걔네들 거기 들어가서 20분 동안 게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 뜨겁지 않냐 그랬더니 비켜요. 왜 말 시키지 마세요. 막 그래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나와 보면 애들이 이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애들이 이 게임하는 동안은 이 몸에 아무리 뜨거운 게 와도 느끼질 못하는구나. 예. 야, 이 정도면은 정말 심한 중독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저한테 애들 좀 데리고 나와달라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그 목욕탕이 애들 게임하는 피신처라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가 들어올 수 없는 곳. 예. 엄마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거기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또 강의 중에 지금 몇 시나 되고 잠깐만요. 10시? 벌써 그럼 40분을 했네요. 저한테 50분의 시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또 한 번 놀랐던 게 있어요. 이게 게임 중독이 진짜 심각한 병이라는 걸. 제가 오늘 환자인데 거의 애가 한 6살밖에 안 돼 보이는 애인데 몸무게가 30kg도 안 되고 삐쩍 말라고 왔는데 10몇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발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강제로 애를 데려왔는데 애가 벌써 게임한 지가 1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학교도 제대로 안 가고 게임을 해서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거의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야, 너는 게임이 그렇게 좋니? 어쩌면 어떻게 매일같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게임을 할 수가 있니? 너 게임할 때 얼마나 즐거우면 게임을 하니? 그래서 애가 나를 딱 보더니 선생님 나는요 게임할 때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그러면 게임을 왜 해? 즐겁지 않으면? 그랬더니 얘가 게임을 안 하면 힘들대요.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즐겁진 않은데 그냥 견딜만 하대요. 근데 게임을 안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대요. 막 불안하고 막 식은땀도 나고 게임을 또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정말 중독이구나 깨달은 게 알코올 환자도요 처음엔 술이 맛있어서 먹어요. 실업보험 환자 있잖아요. 처음에 좋아서예요. 근데 막 양이 올라가잖아요. 막 양이 올라가면은 좋은 게 없대요. 그럼 물어봐요. 좋은 게 없는데 왜 하냐 그러면 안 하면 괴로워서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중독의 핵심은 긍정적 강화에서 부정적 강화로 넘어가는 거예요. 포지티브 레인포스먼트에서 네거티브 레인포스먼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아서예요. 처음에는 명품백이 좋아서 사요. 근데 나중에는 사도 좋지를 않아요. 근데 안 사면 미칠 것 같아요. 이게 네거티브 레인포스먼트예요. 나중에는 안 하면 힘들게 될 것 같아서 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벌써 뇌에 도파민에 관련된 뇌의 수용체에 숫자가 이미 바뀌어 있어요. 도파민 수용체가 쾌락 중추에서 100개가 있으면 10개로 줄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갖다가요 끊게 해주고 이 중독으로부터 우리가 치료를 하고 얘네들 끊게 해줘 좋은 자극을 줘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개에서 10개로 줄어들었던 도파민 수용체가 100개로 다시 늘까요? 아니면은 한번 뇌가 바뀌었으니까 영원히 갈까요? 자, 한번 바뀌었으면은 그냥 10개로 줄어서 영원히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줄은 건 그냥 안 바뀌어. 예. 우리가 치료를 하면 10개에서 다시 100개로 늘릴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 공주 계시는 분들은 되게 긍정적이시네. 서울 분들은 되게 부정적인데 되게 좋습니다. 여기 환경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근처에 와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여기 오면서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들 긍정적이신데 그게 맞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예, 10개에서 100개가 회복된다고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70개, 80개, 90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독된 아이들이 중독으로부터 회복되는 게 단순히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뇌가 원래 건강했던 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요, 알코올 의존 환자 가둬가지고 치료해서 나가면요 다시 술 먹어요. 그건 뇌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뇌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요 나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는 아이들의 뇌를 건강하게 되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기만 하는 게 아니라 뇌를 건강하게 되돌려야 한다. 그럼 우리가 뇌를 건강하게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제가 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독 얘기했고요. 그래서 인터넷 게임 중독은 뭐 되게 뭐 여러 가지 접근도 가능하고 인터넷 중독 거의 화학적 중독이랑 딱 비슷해요. 인터넷 이용이 그냥 일상 그 자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하고도 연결되고는 히키코모리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히키코모리는 뭔지 아세요? 은둔형. 일본 용어예요. 일본에서 히키코모리가 나왔는데 일본의 히키코모리가 그냥 공식 용어예요. 그래서 히키코모리가 일본에서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그 일본의 우리나라도 많죠, 히키코모리. 근데 지금 일본에 있는 대학교의 제일 유명한 삿포로에 있는 대학 교수가 발표를 하는 거를 봤는데 히키코모리가 이제 병이 아니래요. 왜냐 그랬더니 히키코모리가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많아졌대요. 네. 만약에 90%가 당뇨고 10%가 정상이면 당뇨가 정상이에요? 정상이 정상이에요? 뭐가 정상이에요? 예? 90%가 당뇨고 10%가 환자면은 정상인 게 병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다 당뇨인데. 예. 그래서 저도 그걸 우려한 거예요. 스마트폰 중독 환자가 50%를 넘으면 스마트폰 중독 환자가 정상이고 아닌 사람이 나중에 운전을 하는 것도 자율주행이 되면은 직접 운전을 한 사람이 비정상이고 자율운전하는 사람이 정상이고 이런 기준들이 정신과는 클리니컬하고 프랙티컬하잖아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기준이 여기서 90%가 다 환청이 들리고 있어요. 10사람만 환청이 안 들려요. 그러면은 야 너는 왜 환청이 안 들리냐? 너 요새 병 났냐? 예? 절대 그럴 일 없잖아요. 정신분열병은 유병일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이 테크놀로지 애딕션은 점점 이게 올라가고 있어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까 나중에 얘기 나오겠지만 AI도 지금 아이들이 챗GPT 얼마나 프롬프팅 잘하는 줄 아세요? 그리고 환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전에는 저한테 오는 환자 대부분 중독 환자는 정신과 선생님이 소개시켜서 온 환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다른 선생님들이 도저히 이제 못 보겠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러면 이제 넘겨요. 보다가. 예. 근데 요새는 뭘로 오냐면요. 챗GPT를 검색해서 와요. 중독 치료를 제일 믿을 만한 의사를 하면은 제가 1, 2등에 있대요. 예? 그리고 그럼 이 교수는 의사로서 존경받을 만하니? 뭐 이런 거 물어보면요. 존경받을 만한 이유도 쫙 나와.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줬어요. 환자가. 딱 봤더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니 뭔가 그럴싸해요. 그럴싸한데 근데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읽어보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팅이 돼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우리 선배 교수하고 나하고 누가 더 존경을 받니 물어봤더니 그러고 물어보면 안 된대요. 예의가 아니래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하여튼 그러다 보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인터넷 중독 아까 내성과 금단 그런 거 있었고 갈망 있었고 현실과 가상이 또 구별이 안 된다는 거 이런 거 있었고 그다음에 심리적인 원인 있고 여러분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중독은
중독 질환은 유전적인 게 강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환경적인 거가 강한 것 같으세요? 중독.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이다. 그러면은 환경적인 거, 유전적인 거. 유전적인 게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유전. 예. 그러니까 애비가 알코올 중독이면 자식도 거의 알코올 중독이야. 저 애비 닮아가지고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애비가 게임 중독이니까 아들도 게임 중독이지. 뭐 이런 게 이제 유전이고. 그 다음에 환경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예, 반반입니다. 대개 모든 중독은 유전 60%, 환경 40%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알코올 의존 다 히로뽕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해봤어요. 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도 그럼 과연 유전적인 걸 쫓아가냐고 했더니 쫓아갑니다. 일란성 쌍둥이에서 하나가 게임 중독이면은 그 훨씬 게임 중독이 일란성 쌍둥이보다 훨씬 높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런 유전적인 로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적인 게 있고 환경적인 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파민 과잉 이런 것들 이제 얘기 나오는 거고, 제가 스마트폰 중독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을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게 한 12, 13년 전에 그랬는데, 한 15, 16년 전쯤에 우리 그 대한신경정신과 이사장님께서 전화기를 하나 딱 보여주더니, 너네들 처음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스마트폰이 뭔지 알아? 이게 세상을 변화하게 만들 거야. 너네들 이제 이거 익숙해져야 되는데, 다들 막 웃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서, 어떻게 여기서 인터넷을 하고 어디서 여기서 정보를 얻고 그래. 전화기는 단순히 전화 거는 거고 문자하는 거고 이런지 했는데, 그게 그리고 나서 2012년 3년에 춘천 지역에서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그 퍼센테이지를 조사를 했더니 30%가 중학교 1학년이 갖고 있더라고요. 30%.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해에 다시 조사를 했더니 60%, 1년 만에. 그 다음에 조사를 했더니 90%. 야, 이게 싼 것도 아니잖아요. 싼 것도 아니고 춘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시에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비율이 1년 간격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가 그때 그 마음이 급했냐면은, 야, 이러다가 대조군을 구할 수가 없겠구나. 대조군이 없어요. 지금은 스마트폰 안 쓰는 대조군 구할 수 있나요?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 예, 북한? 북한에서는 안 쓰나? 아무튼 대조군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뭐 스마트폰 좀비, 예, 그다음에 게임보다 중독성이 강한 SNS. 거기도 SNS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페이스북, 그다음에 거기서 보이는 그런 것들 보면은 아까 참교육에서도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선생님이 뭐 이렇게 껌 이렇게 떼주는 걸 갖고 이상하게 편집을 하니까 이게 뭐 머리를 자르고 막 이렇게 폭행하는 것 같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그리고 댓글, 여러분 댓글에 시달려 본 적 있으십니까? 저 한번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시달렸냐면은 그 생로병사에 나와가지고 이제 중독 관련된 걸 얘기를 하는데 알코올 중독이었어.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그 뇌를 보면은 정상, 필름 끊긴, 알코올성 인지기능 저하, 치매, 이렇게 해서 뭘로 비유를 하냐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그리고 간으로 넘어가서 정상, 그다음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간경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비유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청난 댓글이, 야, 너는 네가 서울 사람이라고 왜 부산을 간경화와 알코올성 치매로 지역을 그나마 어려워 죽겠는데 막 이런 댓글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그 다행히 공주는 여기 빠지고 대전 은근히 되겠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또 혼났던 게 우리나라와 저희 나라. 이것도 가끔 실수를 하는데 우리나라를 저희 나라로 그랬다가 너는 문법도 표준말도 모르는 게 무슨 대학 교수냐 그래가지고 뭐 수백 개가 달려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나가서 했다가. 근데요 그걸 보면요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계속 보고 싶어요. 그래가 자꾸 보잖아요. 그러면요 죽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해하게 됐어요. 왜 그 여러 가지 유명한 가수들 그다음에 연예인들이 이 댓글로 죽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댓글을 못 보게 해야 돼서 보면 안 돼요. 이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나쁜 댓글이 있거든요. 좋은 댓글은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나쁜 댓글은 기억이 나요. 그거 이상하죠. 그건 꼭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 거기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중독은 일종의 질병이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른 중독과 유사하다. 내성, 금단, 갈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 제가 얼마 전에 런던에 갔다가 런던에 버거킹에 가가지고 이제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버거킹에서 런던에서 시켜 먹고서 딱 있는데 그때 혼자였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이제 왜냐면 그것도 막 아무튼 해가지고 했는데 딱 이렇게 요 앞에 내가 딱 두고 먹는데 싹 채가더라고요. 와, 못 잡았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래가지고 채갔는데 그 순간적으로 거기 중국 사람이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 빨리 자기 폰으로 내 전화를 해보래요. 그러면 알람이 울린대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갔죠. 가가지고 했는데 그 중국 사람이 그래도 신고까지 다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런던 경시청에 신고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추적을 해보니까 그 제 호텔 반경 2km 내에 있대요. 떡떡 뜨더라고요. 그래서 50m까지 100m 안 50m를 중심으로 좁혀줄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수사를 의뢰하면 그걸 갈 수가 있대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신고하고 제가 다 이틀 있다 귀국했는데 연락이 왔어요. 런던 경시청에서 저기 신고하라고. 그래가 수사를 개시하려면 와서 직접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가야 되는데 런던에.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때 그 해외 토픽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50만 대가 한꺼번에 소매치기 당했대요. 그 일주일 동안. 그래가지고 전문적으로 가서 했는데 근데 난 그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스마트폰을 포맷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른 전화기로 그 내 걸 갖고 뭐 암호를 넣으면은 포맷이 돼요. 아예 못 써. 근데 내가 찾아도 못 쓴대요. 아예 못 쓰게 그냥 해버리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날 그거 잊어버리고 금단 증상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리고 호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무슨 내가 미쳤지. 그냥 일반적인 호텔이면 기억이 났을 텐데 무슨 이런 약간 밑에는 술집이고 밥집이고 약간 위에는 이렇게 하는 베드 앤드 브렉퍼스트 같이 그런 어떤 일반집 일단 그런 맥주집 위에 있는 숙소가 있는 그런 데인데 이름이 되게 복잡한 데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호텔을 찾아갈 수도 없어. 기억이 안 나서. 그래가지고 막 2시간에 걸쳐서 걸어가지고 간신히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갔는데 와 엄청난 그 불안과 우울증과 막 이런 게 엄습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이게 중독이구나 나도 스마트폰 금단 증상이 있구나. 근데 팁을 알려드리면 꼭 패드 같은 걸 하나 갖고 다니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카톡이 되니까 집에 연락도 할 수 있고 그걸로 신고도 할 수 있고 웬만한 거는 거기서 다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잃어도 뭔가 대체할 수 있는 연락이 하나 있어야지 안 그랬으면은
완전히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을 봐서도 이게 역시 중독성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고요. 뭐 여기 보면은 침대에서 이게 남일할 거 저도 침대에서 요새 어저께인가 그저께 밤에 새벽 3시에 연준 그 생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미쳤죠. 금리를 내리느냐 올리느냐 그거를 3시에 일어나서 보고 있더라니까요. 그러면 약간 중독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뭐 식사할 때, 운전할 때, 운전할 때 엄청 사고 많이 나죠. 이런 거. 예.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스마트폰 중독을 체크할 수 있는 도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척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스라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에딕션 시베리티를 만드는 척도인데요. 이게 10문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만 해서 남학생 31점, 여학생 34점 위험군에서 저도 이거 해보니까 좀 위험군에 가까운 점수가 나옵니다. 이거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이 없다면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이런 것도 뭐 매우 그렇다겠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보면은 해당 사항을 보면은 여러분들도 점수가 아주 낮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거를 제가 외국 잡지에다가 냈는데 플러스원이라고 이거를 보고 연락이 와서 지금은 30여 개국에서 이걸 쓰고 있어요. 표준화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걸 쓰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개는 외국에서 허락해 달라는 이 제 스케일을 그래가지고 제가 천추한이 된 게 이때 이걸 저작권을 해놨어야 되는데 그때는 정말 순진해가지고 저작권을 안 해놓은 거예요. 저작권을 해가지고 이거 하나 쓸 때마다 이런 식만 바뀌어놨으면은 제가 이렇게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얼마 전에는 히브리어까지 번역을 그래서 이걸 갖고 외국의 심포지엄에 가면은 이거를 갖고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거기서 제가 딱 가서 제가 이렇게 코멘트 딱 하면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I am 대진 김, I made this 딱 이러면은 다들 일어나가지고 존경을 표시하는 약간 그 원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이럴 땐 박수 한번 쳐주던데 그래서 박수도 한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아마 전 세계가 이걸로 상당히 척도를 하고 있는데 제 걱정이 뭐냐면은 이게 옛날에는 한 15% 정도가 나오게 했거든요. 위험도를. 근데 최근에 나오는 논문을 보면은 30%에 육박해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50%가 되면 이 척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 숫자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뇌를 효율적으로 쓰는 프루닝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기 관련돼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쓰면은 잠을 못 자게 되고 잠을 못 자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잠을 못 자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질 않아서 키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약간 저녁에 잘 때라도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가장 큰 원이 설득하는 게 야, 너 키가 안 커. 너 그러면 너 장가도 못 가. 그래도 저는 뭐 장가를 잘 갔죠. 키가 165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제가 그 나이에 스마트폰을 본 거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제가 전에 생로병사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했는데 그때 뭘 했냐면은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여기 선생님들 많으시니까 애들 담배 피는 문제에 관련돼서 이제 했는데 그때 거기서 MBC였던 생로병사 KBS 아무튼 거기서 2명을 이제 모시고 왔어요. 환자를 청소년 한 분은 여자 한 분은 남학생이었는데 2명을 접으러
2달 동안 치료를 해서 담배를 끊는 거를 그 진짜 치료하는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뭐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데리고 이제 담배를 끊게 하는 걸 이제 계속 이제 치료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물어봤죠. 그리고 걔네들도 끌려온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담배 끊고 싶어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초상권을 노출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의지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첫 인터뷰할 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여학생한테는 너는 왜 담배를 끊으려고 하니?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담배를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그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가 그 엄마가 늦둥이를 낳았대요. 아기. 근데 늦둥이를 낳는데 그 아기가 간접 흡연을 되면은 그 아기가 폐암으로 나중에 사망해서 담배를 피는 것 같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를 어디서 들었대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자꾸 자기 동생을 볼 때마다 자기가 얘를 죽이는 거 아니냐, 간접 살인하는 것 같지 않냐는 이런 강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담배를 끊겠다고 여기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게 동기라는 게 참 다양하구나. 이런 동기. 근데 두 번째는 남자인데 키가 한 175 정도 되는 중학교 2학년 남자였는데 잘생겼어요. 그래서 너는 왜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가 꿈이 모델이래요. 그래서 그래 모델이야? 그러면은 네가 한 키가 175 정도인데 키가 좀 더 커야 되겠다. 요새 모델 하려면 한 190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선생님 맞아요. 근데 제가 담배를 끊으려는 거는 담배를 피면은 키가 안 큰다 그래서 담배를 끊고 싶다는 거예요. 모델이 되려고. 그래서 제가 또 느낀 거예요. 얘네들이 생각보다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 때문에 담배를 끊으려고 그러네? 그래서 이게 다 사람마다 이유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부부가 와요. 오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딱 봐가지고 사이가 되게 좋아요. 이제 한 40대 이제 부인이 이제 남편을 이제 해가지고 딱 오는데 이제 담배를 끊게 하는데 뭐 술 담배 다 하니까 건강이 별로 좋지는 않죠. 부인이 딱 근데 사이가 좋다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지금 이렇게 술 담배를 하시고 간 상태를 봐서는 한 계속 이렇게 드시면 한 5년 뒤에는 아마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러면은 뭐 죽으면 죽는 거죠. 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제가 환자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면은 되게 부인이 이렇게 젊으신데 아마 되게 재혼하시던데요. 약간 눈이 인상이 찌푸러져요. 근데 보기에 재산도 많으실 것 같고 그러면은 재혼하면 그 재산 갖고 그 다른 남자가 다 이렇게 누리실 텐데 그러면은 갑자기 그거 약 처방 받겠습니다. 저 도와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약간 그 뭐라고 할까 도가 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한 5분 10분 쫙 눈치를 봐서 아주 그 핵심적인 거를 딱 건드리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사이가 안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사이가 안 좋으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사이가 좋고 와이프가 이렇게 딱 보면은 이렇게 번듯하면은 딱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와이프가 딴 놈이랑 사는 꼴을 못 보겠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술 담배 끊으면은 나 건강하게 살게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서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러면은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이제 누구를 꼬실 때 쓰는 방법이에요. 꼬신다는 거는 모티베이션이잖아요. 모티베이션 인핸스먼트를 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중요성. 내가 이 일이 되게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내가 모델이 돼서 키가 커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하나는 내 동생이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요성을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얘가 뭘 중요하는지가 정말 정말 다양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얘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그 중요한 거를 딱 캐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걔가 뭘 행동을 바꾸든 치료를 받든 뭘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나는 정말 내가 담배 끊는 게 중요한 게 알고 내 술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는데 나는 술 없이는 못 살아. 담배로 쓰면 나는 못 끊겠어요. 나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감이 중요한 것도 모르면 더 안 좋지만 중요한 거 알지만 내가 못 하겠다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저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어떻게 들으냐면 그렇게 들어요. 아니 알코올 간 경화 환자가 간 이식을 받는데 의사가 내가 이 간 이식 수술을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되는 거지 환자가 내가 간 이식 수술을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뭐 필요하냐. 다 같은 병이다. 당신 나한테 오기만 해라. 당신은 술, 담배, 게임 중독 끊을 자신 없어도 된다. 그건 내가 자신 있으면 된다. 그러면 선생님은 뭐 이렇게 자신이 있어요? 무슨 근거로? 물어봐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는 사실은 그냥 해본 거예요. 얘기. 사기꾼 아닙니까? 간이식 선생님이 성공했는데 지금까지 간이식해서 몇 건이나 하셨고 성공률이 어떻게 돼요? 그럼 사실은 제가 간이식을 100건 했는데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가서 수술 받겠습니까? 전 정확하게 얘기해줘. 내가 대한민국에서 술 끊게 하는 내가 최고다. 내가 100%는 자신할 수 없지만 내가 최고고 내가 이렇게 보면은 한 3명 중에 2명은 끊게 해준다. 그리고 계속 오면은 10명 중에 8명, 9명은 도움을 받는다.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고 그리고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최신 지경까지. 내가 모르는 게 없다. 이 치료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환자들이 움직여요. 아, 이 일이 되게 중요하고 이 일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자신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에 따라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학생이나 주위 분들 설득을 할 때 또 남편분 담배 끊는 거 설득할 때 이럴 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담배 피면은 얼마 못 산다고 오늘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근데 담배 그렇게 죽으면은 다 재혼한대. 뭐 이렇게 여보 돈 모아놓은 것도 많지 않아요? 뭐 얼마나 돼? 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게 뭐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로움, 게임하는 동안 불안하지 않고 요거 3가지만 마지막 말씀드리고 동영상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중독.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 성인 10명 중 1명은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3살도 채 되기 전에 아이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현실. 과도한 사용이 가져올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 스마트폰은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뇌 영상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아이들과 다시 병원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10년 전 요 접니다. 그래프를 보면요. 여기에 이제 SAS라는 거는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진이는 요 SAS라는 척도로 봤을 때 굉장히 높아요, 점수가.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을 정상적으로 쓰고 있다, 좀 위험하게 쓰고 있다, 좀 약간 중독에 가깝다고 따지면은 위험 수준하고 중독 사이 정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크게 그 스마트폰 중독되는 카테고리를 굳이 나눈다고 하면 가장 흔한 경우가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게임에 중독된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요새 톡에 중독돼. 이거는 역시 메신저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신저 시스템에 우리가 중독된 아이들도 있고 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것들에 또 중독되고 이건 SNS에 중독된 거죠. 요거는 버벌이라고 하는 거는 한글로 언어 능력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 언어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 지수는 어휘 점수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예진이 역시 중독 경도는 높았고 언어 능력은 떨어져 있었다. 예진이는 다른 거, 예를 들면은 어떤 처리 속도, 작업 기억, 지각적 추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정상 범위에 들어와 있는데 언어를 이해하거나 표현하거나 또는 단어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비교적 떨어져 있는데 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청소년인 경우에는 주로 스마트폰에 과다하게 노출돼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런 약간 SNS를 많이 쓰는 아이들. 이게 이제 뇌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은 인트라퍼레이털 듀쿠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언어랑 관련된 영역이에요. 여기가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으로 보내주는 뇌의 연결성이 떨어져 있어서 뇌 영상을 살펴보면 언어 영역 간 연결성이 정상일 경우 붉은색을 띠고 언어적 연결성이 떨어지는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는 푸른색으로 관찰된다. 예진이의 경우도 푸른색이 많이 나타났다. 이거는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SNS에 주로 익숙해지고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그렇게 하면 엄마도 얘기했지만 아이가 답을 문장으로 얘기 안 하고 단답형으로 한다. Yes와 No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표현을 너무 단순화하게 되고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이런 어떤 검사상으로 나오고. 이거는 제가 이제 했던 연구 결과를 이제 생대병사에 방송한 건데요. 그 스마트폰을 많이 쓰면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떨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언어를 이해하고 또 단어 능력이 떨어지고 문장 완성 능력이 떨어지고 다 그렇게 공감하시죠? 예. 그래서 또 되게 약어 같은 것도 막 되게 많이 써서 잘 못 알아듣는 것도 그래서 네이버 검색해야 같이 알아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해봤더니 뇌의 변화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뇌가 이미 뇌의 언어를 관장하는 영역들이 이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걸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검사를 하니까 애들이 이제는 내 언어 능력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 뇌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좀 건강하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그 중요성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독을 조절하는 일, 스마트폰을 조종하려는 힘이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이제 치료법을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회복 탄력성입니다. 레질리언스, 역경을 이겨내는 힘. 이런 게 이제 아이들이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오뚜기처럼 쓸 수 있는 그런 힘, 이런 것들이고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이들은 대개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은 애들, 관심을 많이 받고 칭찬을 많이 받은 애들이고요. 되게 레질리언스 낮은 애들은 혼이 많이 난 애들, 또 구타당한 애들, 트라우마가 있는 PTSD 있는 경우, 또 서브스턴스 물질적인 그런 또 중독이 있는 경우가 되게 레질리언스가 낮습니다.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 결과에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자기 통제력입니다. 내가 나를 통제하는 능력.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잃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이 자기 조절력이 강하기 위해서는 다음 게 중요합니다. 자아 존중감.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들의 내가 좋아. 그래서 내가 나를 소중히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되게 어렸을 때 부모님, 그 다음에 선생님, 친구 이런 관계에서 나오거든요. 이 관계가 이런 관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브리징이 아닌 정서가 담겨 있는 그런 관계, 원딩에서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 아까 얘기한 회복 탄력성, 자기 조절력, 자아 존중감이 세 개가 완성체가 되면은 이것들이 잘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는 친구들은 비교적 중독에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고 빠지지 않고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실제로 도파민을 하는 방법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운동시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애들이 막 축구, 무슨
캠핑, 등산, 부모님들이 같이 이렇게 뭐가 하고 있는 그런 운동들, 운동하면서 대화하고 뭐 이런 그런 어떤 좀 재밌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취미 같은 것 좀 재밌어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이렇게 편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도파밍을 하는 거를 음악으로도 도파밍하고 미술로도 하고 또 무슨 책 읽는 걸로도 할 수도 있고 또 운동으로도 할 수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아이들이 강제로 하면 안 되고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우리가 기회를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운동하기, 건강하게 수면 취하기, 자신을 되돌아. 그래서 저는 카톨릭 대학교고 저는 이제 뭐 카톨릭 신자긴 하지만 우리 내년에 WID라고 세계 카톨릭 이제 청년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100만 명이 모여서 잼버리 같이 그 성남 비행장에서 그 교황님 오셔서 미사를 드리고 합숙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캠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은 교황님이 지금 가장 큰 주제가 AI로부터 아이들을 지키자예요. AI가 아이들의 뇌를 손상받게 하고 AI가 굉장히 인간과의 관계를 끊게 한다는 게 레오 14세 교황님의 말씀이시고요. 교황청에서 저한테 내리진 지시는 교황님 오셨을 때 교황님이 주관하는 국제 심포지움 AI로부터 청소년을 지키자를 하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황님께서는 이 AI가 청소년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가지시고 우려를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로부터 종교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로부터 완충작용을 하고 보호할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계시고 얼마 전에는 회칙을 내셨어요. 마그니피카 휴머니티카라 그래가지고 산업혁명 이후에 186년 만에 이 AI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잡아가는 회칙을 해서 지금 여러 나라 정상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또 그런 거에 대한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WID 내년에 왔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여기서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그 성당뿐만이 아니라 교회 또 절 이런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균형 있는 도파민이라고 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고 술, 담배, 커피, 유혹, 중독, 물질 피하기, 생각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좋습니다. 대화. 저희는 요새 우리 가족들이 카톡방이 열불이 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왜냐하면 지금 주식방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좋은 정보 있으면 올리고 뭐 서로 막 그러니까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스마트폰 미래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쉬는 날, 스마트폰 종료 시간, 스마트폰 청소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거의 이제 됐는데요. AI 위협 중독성, AI가 중독성이 높다라는 거. 그래서 그 주요 활용 목적이 청소년은 학습 보조, 단순 녹임, 창작 및 취미. 잠재적 위험은 인지적 절야, 할루시네이션 맹신. 애들은 할루시네이션을 이렇게 의심 안 하고 받아들여요. 맹목적으로 비판적 사고가 떨어져요. 그래서 AI를 부모님한테 더 믿어요. 선생님 말보다. 우리는 하도 세상을 속아봐가지고 안 믿잖아요. 근데 애들은 믿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신의학적 그런 3대 핵심 요소가 여기에다 들어가는 것 같고 인공지능에 의존되는 건 2가지 측면인데 인지적 의존. 여기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게 지금 확인되고 있어요. 기억력, 판단 능력이 스마트폰은 여기에 지식을 저장하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에 불과했는데 이 AI는 판단력도 흐려져요.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정서적 은요. 여기는 거의 무비판적이에요. 24시간 다 받아줘요. 다 훌륭하다 그러고 더 괜찮다 그러고 정서적 의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연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공감적 이해, 진솔성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인간 중심 상담에서 이 AI도
예, 지속적 그냥 이게 좀 틀린 말이고 혼내야 될 때도 계속 긍정해주고 예, 그 낮은 사회적 마찰 그다음에 예, 또 청소년은 AI를 인격으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로봇을 인간으로 대해야 된다는 그런 학파가 있는 것도 아세요? 로봇도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으면 인간으로 대접해야 된다. 예, 그런 윤리적인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예, 그런 다양한 그런 관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엄청 잘해요. 웬만한 정신과 의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심지어 과제도 아무것도 안 하면 내일 큰일 나 당장이야.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초안을 잡아드리면 나중에 기운 날 때 훑어보면서 다듬기만 하세요. 다 만들어줘요.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주고요. 종이를 잘해가지고 자기 그냥 제목만 달래요. 다 만들어주면 다듬기만 하면 된대요. 얼마나 따뜻합니까? 예? 결론. AI는 일상의 편리함을 증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지만 의존의 상태에 빠져 중독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치료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도 있고요. 인지 강화, 그다음에 동기 강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요거는 보시면은 중요성, 자신감 그래야 이게 된다. 이게 굉장히 오늘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이런 동기 강화 상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핵심은 중독은 인톡시케이션과 애딕션 두 가지로 나뉜다. 그다음에 중독은 내성, 톨러런스, 그다음에 위드롤, 크레이빙 이게 세 가지로 나뉜다. 화학적 중독하고 물질적 중독은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독을 도파민을 잘 이렇게 하는 데는 쾌락, 행복, 봉사 이런 게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독을 잘 이루면 아까 얘기한 레질리언스 중요하고 자아 존중감 중요하고 셀프 컨트롤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도파민을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행동을 유발하려면 중요성, 그다음에 확신, 컨피던스를 여러분들이 유발시켜서 아이들을 좋은 쪽으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테이크홈 메시지. 어떻게 재밌으셨어요?